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5월 26일 오늘자의 마감 시황은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과연 믿어도 되는 캔들일지 여부와 이번 주 증시를 좌우할 수 있는 일정 세 가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내용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심정과 많은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증시 일정을 담아 보았으니 잘 시청하셔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자의 증시 흐름 간단하게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양대 증시가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02% 상승, 코스닥이 1.30% 상승을 했는데 더욱 규모가 큰 코스피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다시금 최근 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돌파를 목전에 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돌파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된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 오늘자로 봤을 때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평시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보합세를 보였건 조금 올랐건 조금 빠졌건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항상 뒷받침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절대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적은 변동성에서 연출됐던 거래대금 대비 오늘자의 급등에서 나오는 거래대금은 약간은 제한적이었다라는 포인트가 캔들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갖게 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증시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원래 EU 국가들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좀 미뤘다. 7월 9일 이후로 미뤘다라는 악재가 소멸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요. 환율이 계속 급격하게 꺾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긍정적으로 돌아온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지난주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수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이날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양봉을 보일 것 같은 날이기는 하지만 이 양봉이 신뢰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목요일, 금요일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증시가 또 빠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자의 캔들,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큰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신뢰를 갖기보다는 내일자의 흐름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증시 일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좌우될 수 있고 이번 주가 그렇게 치면 증시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포인트를 다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외국인의 수급,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월달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꽤나 긍정적인 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4월달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조 3천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담으면서 증시가 상승이 연출된 점을 꼽아볼 수 있겠죠. 외국인은 사실 4월뿐만이 아니라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5월달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심리가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 그래서 5월달 지금 외국인의 매동을 보면 1조 2천억가량 매수, 기관은 4천억가량 순매수, 그리고 개인은 2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긴 하나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반등장의 출발이다, 상승장의 재시작이다 라고 보긴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 주의 방향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로 하여금 증시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딱 세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입니다. 3차 토론이죠. 이번 3차 토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3차 토론의 가장 큰 주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그리고 개헌, 외교와 안보, 이러한 섹션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어떤 테마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주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증시의 방향과 관련해서
투심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일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특정 테마에 대한 내용이 오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부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장 큰 파급력이 있는, 그리고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내일자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기준 5월 28일이니까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5월 29일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본다면 엔비디아는 지금 1, 2, 3, 4, 5, 6, 7, 8, 9 9개 분기 연속으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다고 해서 급등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꽤나 크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에게 우리 이만큼 예상했는데 너네 이만큼밖에 더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이만큼 예상했는데 너네 이것보다 이만큼밖에 더 못 벌었어?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괴리율을 보고 이게 적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무조건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아둬야겠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주목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결국 블랙웰의 판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지 여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에 대한 판매가 이번 분기부터 블랙웰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되었을지, 수요가 얼마나 있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대중 규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건으로 잡는 게,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아마 숫자로 찍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퍼런스 콜, 젠슨왕이 진행할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것도 대중국 규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젠슨왕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비평을 꽤나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대중 수출 규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기업을 죽이는 거고 화웨이를 살리는, 중국 기업 화웨이를 살리는 길이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안이 필요하다 강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한 엔비디아는 결국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여부가, 현재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주가가 반응을 보인다면 그게 국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소부장들, 반도체 업종의 투심에 타격을 미칠 거고, 그게 증시의 방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장 크게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4차 관세 협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인데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하냐? 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한국은 꽤나 겹치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리적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국가의 수출 비중이 꽤나 중요하다, GDP 안에 수출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가치의 절상을 미국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사실 통화 가치 협상에 관해서는 가장 1순위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플라자 협의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증시에 어떤 타격으로 이어질 건지 여부가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여태까지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면은 4월 초만 한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 후반대, 약 1487원까지 찍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지금 한 달하고 절반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은 1370원을 이탈했거든요. 1367원, 8원 부근 시세를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한 50일 만에 110원이 넘게 환율이 빠졌다 보니까 꽤나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가 절상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보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 더 유입될 수 있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플라자 협의 때도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일본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올랐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기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물론 기억이라기보단 그 당시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원화절상이 장기화된다고 할 시, 엔화절상이 장기화된다고 할 시 해당 국가의 수출 경쟁력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고, 이게 그러면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를 염두에 두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일정 이렇게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더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꽤나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연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을지, 최근에 파월 의장은 FOMC를 통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의 걱정은 좀 커지고 있다 라는 뉘앙스로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의사록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을지 여부까지 하나의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자의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